欢迎来到沪江网校韩语课堂。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스포츠 정신과 관련된 어휘와 표현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올림픽을 보면서 제임스 씨와 영수 씨가 나눈 대화를 공부했었죠? 그럼 올림픽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까요? 올림픽은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선정한 도시에서 4년마다 개최되는 국제 스포츠 경기 대회를 말합니다. 올림픽 대회는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된 올림피아제에서 기원되었으며 1896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근대 올림픽으로 부활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하계대회, 즉 여름에만 실시하여 오다가 1924년부터는 동계대회, 즉 겨울에도 신설되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올림픽이라고 하면 여름에 열리는 하계대회를 의미합니다. 올림픽 개최 목적은 첫째, 아마추어 스포츠의 근간을 이루는 신체적, 정신적 자질의 발전을 도모하고, 둘째, 스포츠를 통한 상호 이해와 젊은이를 교육하여 보다 발전되고 평화로운 세계를 건설하는 데 이바지하며, 셋째, 전 세계에 올림픽 정신을 널리 보급하여 국제 친선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림픽 대회에 참가하는 어떠한 국가나 개인, 인종, 종교 또는 정치적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고 모든 참가자는 그 목적이 이기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참가하는 데에 있다라는 올림픽 신조를 가장 소중하게 지키고 존중하여야 합니다. 올림픽 경기 참가자들은 스포츠 정신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스포츠 정신이란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가져야 하는 정신 자세를 의미한다고 했었죠. 공정하게 경기에 임하고 비정상적으로 점수를 얻기 위해서 규칙을 어기면 안 되고, 지든지 이기든지 항상 상대편에게 인간적인 예의를 지키고 경기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승패를 떠나서 그 결과에 승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스포츠 정신이 목적이었던 올림픽 경기는 이제 국가 사이의 국력 과시의 전시장으로 변모하여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정치적인 대립으로 본래의 순수한 이념이 오염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림픽의 바른 정신을 재정립하여 세계 젊은이들의 순수한 우정의 장으로 만들어 가도록 세계 각국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스포츠 정신에 대한 여러 단어들과 표현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 150쪽을 보세요. 가와 나의 스포츠 정신과 관련 있는 여러 단어와 표현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먼저 가에 있는 단어들부터 살펴볼까요? 먼저 개막식입니다. 개막식은 일정 기간 동안 열리는 대회나 행사에서 그 시작을 알리기 위해 하는 의식을 말합니다. 다음은 폐막식입니다. 폐막식은 조금 전에 나온 개막식과는 반대말로 일정 기간 동안 행사를 치르고 난 뒤 그것을 끝맺기 위해 맨 마지막으로 하는 행사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개최하다입니다. 개최하다는 모임이나 대회를 주최하여 열다라는 의미입니다. 보통 모임이나 대회의 규모가 클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다음은 구호입니다. 구호는 어떤 모임이나 행사에서 그 모임이나 행사의 목표로 하는 것을 간결한 형식으로 표현한 문구를 의미합니다. 올림픽의 목표는 한마디로 스포츠에 의한
인간의 완성과 경기를 통한 국제 평화 증진에 있습니다. 따라서 올림픽 구호도 보다 빠르게, 보다 높게, 보다 강하게로 정했습니다. 누구보다 더 빨리 뛰고, 더 높이 뛰고, 더 힘차게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목입니다. 종목은 여러 가지 종류에 따라 나눈 항목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순위입니다. 순위는 차례나 순서를 나타내는 자리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세계 신기록입니다. 세계 신기록은 주로 기록 경기에서 세운 세계 최고의 기록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메달을 따다입니다. 메달을 따다에서 메달은 어떤 경기나 행사에서 상이나 기념하는 의미로 금, 은, 동의, 둥근패에 여러 가지 모양을 새겨 넣어 만든 것입니다. 또 메달을 따다에서 따다는 점수나 자격을 받거나 얻다라는 의미로 시험이나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얻어 일정 자격을 받거나 얻을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한국어 능력시험 6급을 따다라고 한다면 한국어 능력시험에서 6급 시험에 통과해서 자격증을 얻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메달을 따다는 경기에서 우승한 성적으로 금, 은, 동메달을 받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명사, 관왕을 차지하다입니다. 여기에서 명사 자리에는 1, 2, 3 등의 숫자가 옵니다. 뒤에 관왕은 어떠한 경기에서 가장 잘한다라는 의미로 금메달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한 경기에서 4개의 금메달을 따면 사관왕이라고 합니다. 차지하다는 어떤 것을 얻어내다, 가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명사, 관왕을 차지하다는 한 경기에서 몇 개의 금메달을 받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경기에서 승패와 관련된 어휘들이 몇 가지 더 있는데요. 재패하다라는 어휘가 있습니다. 재패하다는 우승하다와 같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또 명사 관왕을 차지하다와 비슷한 구조의 명사 연패를 하다라는 표현도 있는데요. 연패는 연속해서 금메달을 차지하다의 의미로 1988년 올림픽, 1992년 올림픽에서 모두 우승했다라는 의미로 2연패를 하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른쪽 나 부분에 있는 표현들을 볼까요? 첫 번째 단어는 화합입니다. 화합은 서로 간의 마음이나 뜻을 모아 화목하게 어울림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반칙입니다. 반칙은 정해놓은 법칙이나 규정을 어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공명정대하다입니다. 공명정대하다는 하는 일이나 태도가 바르고 공정하며 떳떳하다의 의미입니다. 다음은 정정당당하다입니다. 정정당당하다는 앞에서 나온 공명정대하다와 비슷한 의미로 태도나 수단이 정당하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만큼 떳떳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승복하다입니다. 승복하다는 어떤 사실이나 결과에 납득하여 따르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판정입니다. 판정은 어떤 것을 판별하여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판정하다로도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편파적이다입니다. 편파적이다는 공정하지 못하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까지 표 안에 가와 나에 있는 어휘들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럼 이제 연습 문제를 보도록 할까요? 책 151쪽을 보세요. 첫 번째 문제는 가에서 알맞은 표현을 찾아
빈칸을 채우는 문제입니다. 아래에 표가 있는데요. 왼쪽을 보시면 단어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고 오른쪽에는 그 단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문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보시고 왼쪽의 설명에 알맞은 단어를 써 넣어 보세요. 모두 써 넣으셨죠? 그럼 선생님과 같이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칸을 보시면 왼쪽에 그 단어에 대한 의미를 볼까요? 일정 기간 동안 계속되는 행사를 시작할 때 행하는 의식이라고 했습니다. 네, 바로 개막식을 의미합니다. 오른쪽에 추가된 설명도 같이 볼까요? 올림픽 때는 각국의 선수들이 국기를 들고 입장한다 라고 써 있네요. 국기는 나라를 상징하는 깃발을 의미합니다. 올림픽 개막식 때는 참가한 나라들의 선수들이 입장을 하는데요. 그때 그 나라를 상징하는 국기를 들고 입장을 합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를 볼까요? 왼쪽에 있는 단어의 의미를 보세요. 시위나 운동 경기 등에서 어떤 주장을 간결한 형식으로 표현한 문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간결하다는 글이나 말이 간단하면서 짜임새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단어를 써 넣으셨나요? 네, 바로 구호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추가 설명 부분도 볼까요? 지난 올림픽 때는 하나의 세계, 하나의 꿈이었다 라고 써 있네요. 하나의 세계, 하나의 꿈. 바로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의 구호였죠. 다음 세 번째 칸을 보세요. 왼쪽의 단어의 의미를 보시면 여러 가지 종류에 따라 나눈 항목이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어휘를 써 넣으셨나요? 네, 바로 종목이죠. 오른쪽에 있는 추가 설명도 보실까요? 올림픽 경기에는 육상, 수영, 체조, 역도, 권투, 레슬링 등이 있다 라고 써 있습니다. 바로 육상, 수영, 체조, 역도, 권투, 레슬링 등은 올림픽 경기 종목들입니다. 다음 문제도 보시겠습니다. 왼쪽의 의미 설명을 보시면 차례나 순서를 나타내는 위치나 지위라고 했습니다. 어떤 어휘에 대한 의미죠? 네, 바로 순위입니다. 오른쪽에 추가 설명을 보시면 올림픽 때 한국에서는 금메달의 개수로 결정한다 라고 했습니다. 올림픽에서는 금메달의 개수로 그 나라의 순위가 결정됩니다. 그럼 마지막 문제도 볼까요? 왼쪽 의미 설명을 보시면 주로 운동 경기 등에서 세운 세계 최고의 기록이라고 써 있습니다. 어떤 어휘에 대한 의미일까요? 네, 맞습니다. 세계 신기록에 대한 의미 설명이었죠? 그럼 오른쪽 추가 설명도 보실까요? 4년 만에 마라톤에서 에티오피아 선수가 이것을 깼다 라고 했습니다. 마라톤에서 에티오피아 선수가 세계 신기록을 깼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깨다는 단단한 물체를 조각이 나게 부수다 라는 의미인데요. 여기에서는 마라톤에서 기존에 있던 세계 최고 기록을 넘어서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음 연습 문제는 나에서 알맞은 단어를 찾아서 빈칸을 채우는 문제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아래의 문장을 보시고 빈칸에 알맞은 단어들을 나에서 골라서 써 넣으시기 바랍니다.
모두 써 넣으셨나요? 그럼 선생님과 같이 확인해 볼까요? 먼저 첫 번째 문장입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심판의 판정에는 어떤 경우라도 승복해야 합니다. 운동 경기에서 심판이 경기의 승패를 판별하여 결정한 결과를 판정이라고 했죠. 이렇게 심판이 내린 판정을 어떤 경우에서라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인 승복을 써 넣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다음 문장도 보시겠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심판도 역시 어떤 팀에게도 공명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장은 앞의 문장과 연결되는 내용이네요. 앞 문장의 내용을 보시면 스포츠 경기에서 심판의 판정에는 어떤 경우라도 승복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모든 선수들이 심판의 판정에 승복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심판도 역시 어떤 팀에게도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고 공정하게 해야 한다는 의미로 공명정대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다음 문장도 볼까요? 올림픽은 메달 따기 전쟁이 아니라 스포츠를 통한 전 세계의 평화와 화합을 도모하는 데에 개최의 목적이 있어야 할 것이다. 올림픽에서 하는 모든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최고의 기록을 내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메달을 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스포츠를 통해서 전 세계의 평화와 화목하게 잘 어울림에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화합을 써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장도 보시겠습니다.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김 선수가 세계 신기록을 세울 것이라고 모두가 확신했었는데 다른 선수의 반칙으로 좌절돼서 아쉬움이 남는다. 겨울에 열리는 동계올림픽에서 김 선수가 세계 신기록을 세울 거라고 모두가 확신했습니다. 여기에서 확신하다는 굳게 믿는다라는 의미로 올림픽에서 김 선수가 세계 신기록을 세울 것이라고 모두가 굳게 믿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다른 선수의 경기의 규칙을 어기는 행동 때문에 좌절돼서 아쉬움이 남는다라는 내용으로 경기의 규칙을 어기는 행동이라는 의미의 반칙을 써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시면 역대 올림픽 구호들이 있는데요. 여러분의 나라에서 올림픽이 열린다면 어떤 구호를 만들고 싶은지 생각해 보는 문제입니다. 아래의 역대 올림픽 구호들을 보실까요? 1896년 제1회 아테네 올림픽의 구호는 인류 평화의 제전이었습니다. 제전은 성대하게 열리는 체육, 예술, 문화의 행사들을 의미합니다. 다음 1988년 제24회 서울올림픽의 구호는 인류의 평화를, 민족의 영광을입니다. 1992년 제25회 바르셀로나 올림픽 구호는 영원한 친구들이네요. 1996년 제26회 아틀랜타 올림픽의 구호는 안전올림픽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1988년 제24회 서울올림픽이 열렸었지만 올림픽이 다시 한국에서 열린다면 경쟁이 아닌 화합으로 하나가 된 세계라고 만들고 싶네요. 처음 올림픽이 시작될 때의 목적과는 달리 요즘에는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린 올림픽에서 다시 처음의 올림픽 정신을 기본으로 하여 세계가 하나가 되는 대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런 구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의 구호가 뭐였죠? 네, 하나의 세계, 하나의 꿈이었죠? 다시 중국에서 올림픽이 열린다면 여러분은 어떤 구호를 만들고 싶으세요? 여러분도 간단하면서도 큰 의미가 담긴 구호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我们来做个小练习吧。
여러분, 오늘은 스포츠 정신과 관련된 어휘와 표현들을 공부해 보았습니다. 오늘 배운 어휘들과 표현들을 꼭 다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